제주도의 따스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리조트 테라스에서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잔을 내려놓고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오빠.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 순간 민호가 무릎을 꿇고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내밀려던 손이 멈췄다. 축제처럼 시작된 가족 휴가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지은의 커밍아웃은 민호의 프러포즈를 완전히 가로막았고 가족의 환호는 비명으로 바뀌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다. 매일 출퇴근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를 전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쌓인 비밀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민지는 26살, 같은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던 그녀의 연인이었다. 둘은 2년 전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민지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지은의 내성적인 성격을 보완해 주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가족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가족 휴가는 민호의 아이디어였다. 28살인 민호는 성공한 IT 엔지니어로 최근 여자친구 수연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수연은 27살, 교사로 일하며 온화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었다. 민호는 이 휴가에서 프러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님은 이를 모른 채 오랜만에 가족 여행에 들떠 있었다. 아버지 태식은 55살, 보수적인 은퇴한 공무원으로 가족의 안정과 전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 혜정은 53살, 전업주부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지은과 민호는 어릴 적부터 가까웠지만 지은의 비밀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왔다. 휴가 첫째 날, 모두가 제주도의 해변을 거닐며 웃고 떠들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애쓰며 가족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지은아,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오빠처럼.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민지와의 추억이 스쳤다. 민지는 서울에 남아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가 은근히 프러포즈 계획을 암시했다. 이번 휴가 끝날 때쯤 큰 소식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최근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언제든 내가 준비될 때 말해.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해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이 휴가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해지면 이해해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타이밍은 최악이었다. 테라스에서 민호가 수연을 데리고 나오자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민호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 제가 먼저 말할 게 있어요. 커밍아웃 후 테라스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아, 내가 왜 그래? 잘못된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민호는 반지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수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저는 민지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2년 됐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가족의 시선은 충격과 배신으로 물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홀로 방에 갇혔다. 민호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왜 하필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왜 망쳤어?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가족이 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빠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실감했다.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그녀의 사랑을 짓밟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피하며 이런 일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지은을 끌어안고 울며 치료받자.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이게 제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수연은 민호를 위로하며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프러포즈는 무산되었고 그는 지은을 원망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다 말했어. 하지만 가족이 민지는 내가 용감했어.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응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파탄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휴가는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이미 끝난 듯 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휴가 둘째 날,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호텔 로비에서 가족은 다시 모였다. 하지만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아버지 태식은 지은을 노려보며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아빠, 지금 이야기해야 해요. 피할 수 없어요. 민호는 수연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지은 씨,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가족의 입장도 생각해봐요 라고 중재했다. 지은은 어제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보다 하엇이했다. 어머니 혜정은 지은의 방으로 찾아와 내가 왜 그렇게 됐어? 어렸을 때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라고 자책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안으며 엄마 탓 아니에요. 그냥 제 본 모습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지은의 결의를 흔들었다.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될까? 민호는 지은을 따로 불러냈다. 해변 산책로에서 둘은 마주 섰다. 지은아, 너 때문에 내 프러포즈가 엉망이 됐어. 수연이랑도 어색해졌다고 민호의 말에 지은은 미안함을 느꼈다. 오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때가 됐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우리 가족은 보수적이야. 아빠는 내가 결혼해서 손주 보는 걸 꿈꿔. 내 선택이 그 꿈을 깨뜨린 거지. 지은은 반박했다. 오빠도 알잖아.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내 사랑을 받아줄까? 직장, 친구들. 다 잃을 수 있어? 그 대화 후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처럼 가족의 반대로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았다. 지은은 민지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결혼은 불가능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고 주변의 시선은 따가울 터였다.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민지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저녁, 가족은 식당에서 모였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상담소에 가자. 고칠 수 있어.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아빠, 고칠 게 아니에요. 제 정체성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사회가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결혼도 못하고 외로워질 텐데. 수연은 조용히 듣다. 저는 지은 씨를 지지해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라고 말했다. 민호는 수연을 놀란 눈으로 봤다. 너 정말. 그 순간 긴장된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정상적인 가족을 유지해왔어. 내가 그 전통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전통이 제 행복보다 중요해요. 라고 물었다. 민호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식사는 싸움으로 끝났다. 지은은 방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이 날 이해 안 해 포기해야 할까? 민지는 즉시 전화했다. 포기하지 마. 내가 강해져야 해. 내가 도울게. 다음 날 휴가 마지막 날이 밝았다. 가족은 제주도의 관광지를 돌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다. 지은은 홀로 올레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손실을 계산했다. 가족의 지지 상실, 사회적 고립, 직장에서의 차별. 하지만 민지와의 사랑은 그 모든 걸 감당할 만했다. 정말 의문이 들었다. 민호가 따라왔다. 지은아, 아빠가 내 연인 만나보고 싶대. 설득해보려고. 지은은 놀랐다. 정말. 아버지는 호텔 카페에서 민지를 기다렸다. 아니, 민지를 부른 건 지은이었다. 민지가 제주로 날아온 것이다. 지은아, 내가 필요해. 민지는 도착하자마자 가족 앞에 섰다. 26살의 그녀는 자신감 있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가족의 시선은 적대적이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너희 관계가 진심이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은을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며 왜 우리 딸을 저양해? 라고 말했다. 대화는 격렬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사랑이 제 3이에요. 민호는 감동받았지만 수연은 불편해했다.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일까?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네,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일어나며 수디라고 선언했다. 그날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지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자신의 커밍아웃이 가족을 분열시켰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휴가 후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일상으로 복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아버지는 지은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수연과의 관계를 재고 중이었다. 지은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았어. 수연은 내 가족 문제잖아.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불안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만나 위안을 얻었다. 민지야, 고마워. 제주 와줘서. 민지는 미소 지으며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커밍아웃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 씨, 그 소문 사실이야? 한 동료가 물었다. 지은은 솔직히 대답했다. 네, 이유예요. 그 후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상사는 클라이언트가 보수적이야. 내가 맡기기 부담스러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현실인가? 민지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처음에 그랬어. 버티면 돼. 가족 내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가 지은을 상담소로 데려가려 했다. 치료받자.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정상이에요. 그날 어머니는 울며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 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의 죄책감이 커졌다. 민호는 중간에서 고민했다. 지은아, 조금만 참아. 아빠 마음 돌리게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그런 관계는 인정 못해. 어느 날 민호가 지은을 불러냈다. 수연이 헤어지자고 했어? 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지은은 미안해졌다. 오빠, 미안해. 민호는 화를 냈다. 내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왜 나한테까지? 지은은 반박했다. 오빠도 내 행복 추구했잖아. 나도 그래. 그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민호는 너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요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재고했다. 민지를 포기하면 가족이 돌아올까? 하지만 민지의 사랑이 그녀를 붙잡았다. 민지는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가족과 대면하기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은 말했다. 제 선택 존중해주세요. 아니면 저 떠날게요. 아버지는 떠나.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게 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그 후,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야, 이제 우리 둘이야. 민지는 안아주며 괜찮아. 새 시작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아팠다. 가족을 버린 기분이었다. 사회의 시선도 따가웠다.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다. 지은아, 이해 못해요. 한 친구가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민호는 수연과 화해하려 애썼다. 지은 일은 잊자. 하지만 수연은 내 가족이 그렇게 보수적이면 나도 불안해라고 말했다. 민호는 지은을 원망했다. 왜 나한테까지 피해를? 그는 아버지와 이야기했다. 아빠, 지은을 받아들이는 건 어때요? 아버지는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명예가 걸렸어. 지은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내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상사의 말이었다. 지은은 항의했다. 차별이에요. 하지만 회사는 무시했다. 민지는 소송하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더 큰 싸움이 될 텐데. 가족의 반발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민호가 지은에게 전화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아파. 돌아와.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지은아, 돌아와. 그 여자 포기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못해요. 그날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 때문에 헤어질까 봐. 민지는 슬프게 웃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래. 이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지은의 결정은 가족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다. 민지에게 미안해. 가족이 더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우리 인연이었어. 이렇게 끝. 지은은 울며 포기할 수 없어. 엄마가 아파.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후회할 거야. 이 둘은 헤어졌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가족의 환대를 받았다. 어머니는 잘했어. 이제 정상으로 일하고 말했다. 아버지는 잘 생각했어. 라고 칭찬했다. 민호는 수연과 다시 시작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공허했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밤마다 민지의 꿈을 꾸었다. 정말 이게 옳아?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다시 정상됐어?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친구들은 잘했어.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민호의 프러포즈는 성공적으로 재개되었다. 수연과 결혼식을 준비했다. 지은은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어느 날 민지가 회사에 나타났다. 지은아, 잘 지내? 지은은 피했다. 네, 이제 끝났어. 민지는 내가 행복한가?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후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왜 그래? 이제 다 괜찮아졌잖아. 지은은 엄마, 행복하지 않아? 라고 털어놓았다. 민호의 결혼식 날, 지은은 참석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수연이 행복해 보이는 걸 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결혼식 후 민호가 말했다. 지은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내 희생으로.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게. 민지는 이미 늦었어. 나 새 사람 만났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배신감이 들었다. 내가 포기한 대가로 이게? 가족 내에서 지은의 변화가 드러났다. 그녀는 다시 커밍아웃하려 했지만 두려웠다. 아버지가 이제 안정됐어 라고 말할 때마다 지은은 침묵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커졌다. 이 삶이 진짜 나일까? 민호와 수연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지은의 상태를 걱정했다. 지은아, 왜 그렇게 우울해? 지은은 오빠, 내 사랑 포기한 대가야. 민호는 놀랐다. 그럼 왜 돌아왔어? 지은은 가족 때문, 민호는 가족이 내 행복을 바래. 다시 생각해봐. 지은은 결심했다. 다시 민지를 찾기로.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해외로 이직했다. 지은은 후회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손실을 실감했다. 사회의 정상에 서려다 자신을 잃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자 지은은 솔직해졌다. 엄마, 저 여전히 민지 사랑해요. 어머니는 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번엔 포기 안 할게. 가족의 반발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집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짐을 쌌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가족, 연인, 친구, 많은 걸 잃었다. 이게 대가야. 지은은 홀로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일상을 꾸렸다. 회사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나는 나야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민지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민지가 행복해 보인다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잘 됐어.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지은아, 밥 먹었어. 지은은 내 엄마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민호가 중재했다. 아빠, 지은도 가족이야. 수연은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혜린, 27살 디자이너. 둘은 천천히 관계를 쌓았다. 과거처럼 포기 안 할게 지은의 결이었다. 사회운동에도 참여했다. LGBT 권익을 위해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민호의 아이가 태어났다. 지은은 조카를 보러 갔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손주 볼 수 없어. 아쉽다. 지은은 아빠, 행복이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 지은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커밍아웃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분열, 연인의 상실, 사회적 고립. 하지만 그로 인한 식성은 더 컸다. 나는 자유로워졌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